영화사에서 바이러스 소재를 다룬 영화면은 일단 죽죠. 그다음에 좀비로 변하거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라는 게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한다면 가능하겠죠. 이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네. 제일 힘들어했던 거. 그게 전염병이다. 이순신의 고민을 보면 전투에서 지는 게 고민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감당을 못하는. 아,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제가 안 좋아하는 여배우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배두나 씨가 예. 바이러스란 영화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전 사실 바이러스 하면 이게 좀 약간 코비드. 그리고 또 영화들도 막 좀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 위주로. 그렇죠. 거의 뭐 인류 재앙 영화죠. 그렇죠. 대부분. 근데 영화가 이렇게 뽀송뽀송해요. 영상이 이렇게 밝아요.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예뻐요. 아니 저 뭐 갑자기 왜 이래요? 동공이 커졌어요. 연우야. 밝아졌어. 예뻐지고. 야. 나부터 저러고 생겨 아빠입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꼭 이균 박사를 찾으세요. 감염된 거 아니죠? 감염된 거 맞아요. 이 바이러스에는 탭선 씨가 최강이에요. 문 잠겼지. 아무도 없어요. 이 병 아니었으면 이런 감정 몰랐을 거예요. 한 20년 역사를 봤을 때 영화사에서 바이러스 소재를 다룬 영화면은 일단 죽죠. 그다음에 좀비로 변하거나. 일단 죽죠. 네. 왜 담담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이 망하고 완전히 그냥 흑빛.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 영화의 흥행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약간 큐피트 바이러스죠. 샤라라 이렇게 되는 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랑에 빠지나요? 그렇죠. 갑자기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이렇게 샥 보이고 인물들을 그럼 한번 전격 영화 바이러스의 인물들. 일단은 배두나 씨예요.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배두나 씨 데뷔할 때부터 봤잖아요. 배두나 씨는 원래 잡지 모델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솔직히 그때 정말 매달 그 표지 모델이 누구냐에 관심 가질 때 그때 나왔었던 수많은 개성 있던 캐릭터들 중에서 이렇게 롱런할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보이시하고. 맞아. 그 다음에 개성이 넘쳤죠,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그걸 연기에서 잘 녹여내서 많이 롱런하고 계셔서 이번에도 이게 좀 기대가 돼요. 그렇죠. 배두나 씨가 뭐 헐리우드에 나가서 영화도 찍고 그 다음에 킹덤으로 전 세계적 스타도 되고. 맞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배두나 씨가 멜로를 찍은 게 없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공기 인형? 네. 거기서도 근데 이것도 인형이어가지고 약간 이것도 뭐 감정이 생긴 인형? 헐리우드 영화는 액션 씬이 많았고요. 레벨문. 아 레벨문. 레벨문에서는 동양의 신비로운 여전사처럼 나왔는데 그냥 훅 약간 어이없이 가셨고 허무하게. 가족 계획에서 되게 재밌었지, 가족 계획에서. 가족 계획. 대부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액션 씬이 많은. 재밌는 게 어쨌건 멜로 영화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주인공 옥택선이 배두나 씨가 3명의 남자와 밤을 보냅니다. 정말 밤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쵸, 밤을 보냈죠. 우리 손석구 씨가 또 나와요. 특별 출연으로. 네, 근데 특별 출연치고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화장했어요. 우리 같이 가요. 세계 여행. 동공이 커졌어요. 결혼해요? 저 진심이에요. 보자 했더니 진짜 나를 뭘로 간 거야 진짜. 그게 아니고요. 남수필. 네. 이름이 수필이야? 네. 낭만적인데? 범생이 공대생? 약간 그런 느낌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손석구 씨가 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몰랐던 거지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 그랬는데. 갑자기 막 결혼하자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손석구 씨가 먹다 남긴 어묵을 배두나 씨가 쓰러진 손석구 씨를 어이없이 보다가 열받으니까 본인도 소주 한잔하고 그 먹다만 어묵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가지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그리고 뒤에 안 나오는 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때 이게 아마 영화가 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손석구 씨가 뜨기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연기의 싹은 돋아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연기 아주 자연스러운. 맞아. 연우야. 네가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이게 차를 살 사람이 직접 몰아봐야 너 면허는 있지? 달리자. 올림픽대로로 가볼까? 바다에 가자. 장기하 씨가 장기하 씨의 연기 도전. 은근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장기하 씨가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는데 왜 잘할까? 저분이 노래를 할 때마다 대사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노래가 노래들이- 대부분 뭐 나레이션 같잖아요. 맞아. 자동차 딜러로 나오죠. 네, 반장 출신에. 그 배두나 씨가 감염된 것 때문에 본인도 끌려가서 격리당하고 막 그러니까. 고생하는 캐릭터. 너 무슨 약물 같은 거 아니? 택선아, 친구로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아요. 이균 박사님? 네. 김윤석 씨가 나와요. 전염병의 전문가인데 이름이 하필이면 또 균이에요, 균. 김윤석과 박사님? 김윤석 배우님 절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튼 제가 느끼는 건 이제 한 3가지 있거든요. 아귀, 아귀 있고요. 그다음에 황해 명가 있고요. 그리고 4885. 그다음에 추격자의 그래, 4885 있고. 그나마 제일 고학력자가 나오는 게 그 선생님으로 나오는 게 가장 고학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키 커도 지금 학교에서 막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말이죠. 그래서 김윤석 씨가 본인도 그랬대요. 내가 언제 박사 해보겠냐.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엄벨라스하고 영화 이제 그런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택선이 배두나 씨가 톡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아무한테나. 바이러스 때문에 용기가 넘치고 긍정적이 되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니까. 아, 그거 참 조심조심하니까. 김윤석 씨한테 또 사랑에 빠져서 막 껴안고 뽀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거 다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렇게. 흔들림 없는 T형 T야, T. 인간. 예.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말만 들었을 때는 김윤석 씨와 배두나 씨의 러브라인 그러면 언뜻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영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계속 언제 다시 손석구 씨 나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독특한 흐름이야. 근데 여기에 저는 사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센스 틸러가 나오죠.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냥 나올 때마다 우리를 펑펑 울게 만든 애순이 엄마. 염혜란 씨가 불쑥 나와서 너무 재밌게. 안 돼. 안 돼, 가. 잔치야? 나부터 저러고 생겨. 밥도 안 먹고.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마음, 한 마음. 원, 투, 쓰리, 포. 오빠. 잘생겼다. 바이러스의 황당한 전파자로서 그 씬이 너무 웃긴 게 쥐가 왔는데 보통은 쥐 보면은 막 놀라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또 귀엽다고 맞죠? 흰지잖아. 가 이러다가 물려. 그때 야 이놈 새끼 이거 하는 게 너무 염혜란 씨 같아서 맞아요. 신스틸러잖아. 정말. 잠깐 나와도 그러니까. 저 배우 누구야? 그래서 전 요즘에 진짜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너무 잘 되셨는데 이거 잘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인데 이 숙주가 고양이 뱃속에서 살아요. 근데 쥐가 이거에 감염이 되면 고양이한테 스스로 잡아먹히고 싶어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용기가 넘치고 긍정적이 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도 호감을 넘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맞아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톡소 바이러스. 네. 톡소는 나 맞았나 봐지. 감염된 것 같은데. 그치. 타인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낀대요. 네. 신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고 네. 심한 경우엔 환각이 유발되고 근데 문제가 이거네. 반점이 발생한 다음에 하루 만에 사망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지만 계속 가지 못하는. 굉장히 기분 좋다 죽네. 이게 뭐 가능해요? 사실은 뭐 이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라는 게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한다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증오라는 감정도 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 어떤 게 더 분비가 증가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을 느낄 때 처음에 강렬한 욕구나 욕망 같은 사랑이 있잖아요. 막 처음 만났을 때 불꽃 튀고 처음 만났을 때 막 너무 좋고 그럴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도파민.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점점 어려워진다. 뭔 풀이냐?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옛날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흥분을 일으키고 쾌감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둘이 이제 막 좋다가 서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좀 더 안정기로 접어들잖아요. 사랑은 항상 자극에서 안정으로 가니까 이 안정기로 갈 때 이제 분비되는 애들이 세로토닌.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중에서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우리가 이제 접분비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바소프레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을 느낄 때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자극에서 안정으로 갈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하필이면 걔네들만 자꾸 건드린다. 그럼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아, 효과는 있겠네. 술을 기분 좋게 먹고 클럽에서 신나는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이상의 이성을 만났을 때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 눈앞에 있는 상대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세대에서 피부로 직접 경험한 거는 세계 최악의 바이러스가 이제 코비드-19였죠. 그쵸.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 맞아. 소위 최악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인류 역사가 바이러스에 의한 옛날로 말하면 역병이 창궐하던 역사였다. 네, 그쵸. 이거 뭐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병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네. 제일 힘들어했던 거. 그게 전염병이다. 진짜? 네. 임진왜란 때 우리 뭐 역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거의 모르잖아요. 네. 저도 전혀 몰랐는데 난중잡록이라고 네. 난중일기 말고? 난중일기 말고 잡록이라는 얘기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사건의 보고를 써서 네. 정리한다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싸움의 제왕인 게 전쟁을 나가시면 진짜 병사들이 거의 안 죽어요. 사망자가 뭐 1명, 2명.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전염병 시스템 같은 게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선이나 판옥선 보면 위생 상태가 그치.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밑에서 다 노를 젓는 거니까 얼마나 땀이 이게 범벅이 되겠어. 전염병으로 죽은 건 전투 때마다 20명, 200명, 40명, 400명. 그래서 실제로 이 이순신의 고민을 보면 전투에서 지는 게 고민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감당을 못하는. 그걸 되게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전쟁터라는 게 전염병이 최적화된 환경이죠. 그쵸. 밀집돼 있죠. 맞아. 얘기한 대로 책, 뭐 피 아니면 땀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역시 의사 선생님께 딱 그래 보이네. 전염병 터졌을 때 군대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네. 한 명이 딱 걸리면 쫙 퍼지는 게 대부분 유명한 전쟁 역사 봤을 때 쭉쭉 죽어낸다니까. 전염병으로 쫙 죽어나가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스페인 독감이잖아요. 스페인 독감, 네. 스페인 독감도 이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스페인이 되게 약소국이거든요. 아, 덮어 씌운 거예요? 덮어씌운 거예요. 유럽에 다 퍼졌는데 야, 너네 나라 너네 때문이야?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고 네.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지금 툭 떠올라도 이제 예를 들면 사회학의 아버지 막스 베버 그걸로 돌아가셨고 아마 에곤 실레도 그걸로 죽었을 거예요. 화가. 아, 진짜요? 근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우리 거의 막 그 옛날에 뭐 철학 공부할 때 뭐 사상 대학교 교양 수업 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때 돌아가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그 스페인 독감이라 하는데 스페인 독감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요? 어디 있어요? 미국. 스페인 독감은 미국에서 미국에 시작이 된 거야. 우와.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발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다인종 사회죠. 네. 참전을 했잖아요. 1차 세계대회는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이제 유럽에 쫙 퍼진 건데 슬그머니 떠넘긴 거지.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막 온갖 유언비어가 막 도는데 미국에서 어떤 유언비어가 도냐. 아스피린 아시죠? 네. 아스피린이 독일 약이잖아. 네. 독일 애들이 아스피린에다가 이걸 넣었다. 그게 진짜로 돌아서 진짜? 미국 뉴욕 식약청에서 아스피린을 분해를 해서 성분 검사까지 해본 거야. 아니야. 낙인 찍어가지고 한 집단이나 그냥 어떤 약자들을 그냥 박살을 내고 맞아요. 심지어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 하얼빈에 콜레라가 엄청 돌아서 네. 정말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콜레라의 원인은 조선인이다 해가지고 러시아 정부에서 수백 명의 조선인들 다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들. 영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자들이 뭐 사랑의 감정이 샘솟고 막 긍정적으로 좋아, 변하고 재밌어. 막 이런 삶의 희망이 샘솟는 그런 영화인 반면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 인간의 오감이 하나씩 없어지는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굉장히 절망적인 영화가 있는데 2011년도 작품이에요. 퍼펙트 센스라고. 일단은 두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네, 에바 그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너무 멋있게 나와요. 남자 배우 이완 맥그리거. 맨 처음에는 저기 이렇게 머리 막 밀고 트랜스포팅이라고 거기서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약하는 애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배우가 좋았어요, 배우가. 에바 그린은 그 눈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카지노 로얄하고 심시티에서 에바 그린 너무 좋아했는데 여전히 너무 멋있게 나와요. 멋있어요. 네. 근데 포스터가
좀 이거 약간 예언 작품 같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키스하는 실제로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도 SNS에 많이 올라왔던. 맞아. 그러니까 마스크 쓴 채로 뽀뽀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 포스터거든요. 맞아. 이게 2011년도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에바 그린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나오죠. 맞아. 수잔이라는 연구원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에바 그린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로 이안 맥그리거가 나오고 요리하는 장면들 마이클. 멋있게 나와. 네. 맞아요. 사실은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완 맥그리거가 에바 그린한테 담배를 빌리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즈음에 이 에바 그린이 일하는 연구소에서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라고도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원인을 몰라.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나죠. 맞아요. 오감이 사라지는데 순서대로 처음에 사람들이 엄청난 슬픔을 느낀 이후에 후각을 상실하고요. 엄청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슬퍼하다가 후각을 잃어요. 막 오해를 하잖아.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후각은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추억도 떠올리지 못한다. 뭐 후각을 잃은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되는 기억이 이제 감정이 섞여 있는 기억. 그다음 오감 중에서는 후각과 관련된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뭐 애인이 자주 뿌리던 향수 냄새라든지 아니면 엄마 냄새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애기들 그 베이비 파우더 냄새 뭐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옛날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저같이 이제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냄새가 이게 후각이 예민하면 되게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둘이 후각을 잃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뽀뽀 키스하는 씬이 나와요. 후각을 잃으면 저런 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안 닦고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키스를 할 수 있구나. 저건 부럽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각을 잃는데 미각을 잃기 전에 사람들은 극도의 극심한 불안, 공포를 느끼고 나서 엄청난 식탐을 느끼고 폭식을 하다가 미각을 잃어버리죠. 이 폭식하는 장면부터 좀 충격적이었어. 무섭죠. 너무 심지어 막 꽃잎을 막 뜯어먹고. 아비규환이잖아요.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뜯어먹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여기서부터 되게 슬퍼지는데 청각을 잃기 전에 분노하죠. But you're just like all the others. Don't you think that you matter because you don't? You're nothing.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다 내뱉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청각을 잃어버리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애착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면서 그 감정이 다시 샘솟으면서 시각을 잃게 되죠. 한 남녀가 처음 만나서 후각을 잃고 그다음 미각을 잃고 청각을 잃고 시각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감각이 딱 하나, 촉각이잖아요. 그럼 에바 그린이 막 멘트하면서 끝나는 게 나레이션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이들이 그럼 촉각마저 잃는다면이죠. 그럼 이제 멸종 아닐까? 사실은 시각을 잃은 거에서 멸종 단계죠. 그렇죠. 네. 그렇지. 주제 사마라고인가 그 쓴 눈먼 자들의 도시 뭐 이런 소설 보면 딱 그 시각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그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소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메릴로 퐁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서양학자들은 이성이 뭐고 감정이 뭐고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딱 내던져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퐁티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인간은 신체 안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무슨 막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체 속에 오롯이 존재하는 거고 고로 이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미각, 청각, 후각이 같이 가야지만 그게 인간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촉각 하나만 있어도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이성보다는 결국은 사랑이나 감정이 인간을 지탱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어렵지 않게 풀어가면서 진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하나만 선택한다. 어느 거 갖고 싶으세요? 시각이죠. 이게 나랑 똑같아.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가지 감각 중에서 거의 80%를 시각이 차지해요. 맞아.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의 거의 80%를 시각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각을 잃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맥주 브루마스터님 계시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 무슨 블라인드 테스트 얘기하는데 사실 음식은 술이 됐든 뭐가 됐든 핵심은 시각이래요. 그게 80%라고 하더라고요. 술도 술조차도 맥주니 뭐 와인도 결국은 시각이 80%여서 블라인드 테스트니 같은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한 이유였거든요. 저는 그냥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는 걸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면 진짜 이제는 못 읽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독서나 연구를 못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뭘 하고 살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얘기를 이렇게 1시간만 내내 주구장창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오늘 나름 녹화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 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퍼펙트 센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걸 특정지지 않고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자연 파괴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을 던져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빙하기가 우리는 천천히 온 줄 알았다.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맘모스가 풀 뜯어먹다 갑자기 얼어 죽은 맞아.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언제 불시에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많이 체감을 하는 게 벌써 인도랑 파키스탄 이런 데는 49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빙하기가 오는 대신에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거나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삶은 계속된다? 라이프 그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 혐오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요. 저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혐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촉감의 세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